안녕하세요. 홍열필 변호사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 종래의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 관계는 청산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파산 관계인이 파산 재단에 관한 종전의 법률 관계를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로 자신의 지위가 불이익하게 변경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관리처분권이 관제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자를 당사자 일방으로 하는 파산 선고 전부터 재산에 관한 계약, 기타 법률 관계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 방법에 관하여 민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것도 있지만 채무자인승법은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대표적인 게 쌍방 미행 쌍무계약을 한 특칙입니다. 이 쌍방 미행이란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일방이 모두 이행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급인이, 그러니까 공사를 한 사람이 사산성으로 받기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도급계약은 쌍방 미행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이제 소비자가 그 시행사로부터 받죠. 대표적인 게 요즘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원룸, 투룸, 도시명 생활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거는 이제 분양을 받는데 중간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에 파산을 선고되면 이게 다 미이행된 거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미이행한 거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는 아직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았죠. 짓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넘겨주기 전이죠. 그러니까 쌍방 나는 안 받았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못 냈으니까 이게 쌍방 다 미이행이죠. 분양 단계에 있는 부동산 계약을 분양권이라 그러죠. 그게 대표적인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제 해결될까? 그거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이제 채무자가 이제 파산관제인이 선임되죠. 선택권이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 등 이제 분양계약이라고 합시다. 분양계약 등 쌍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서 채무자 및 상대방 시행사가 사산 선고 당시 쌍방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인 분양자는 채무자는 돈을 다 안 냈죠. 계약금 내고 중도금을 이행 중이거나 아니면 계약만 한 상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잔금을 아직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고 상대방으로부터는 아직 등기를 못 넘겨왔죠. 목적물을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쌍방 모두 수분양자와 시행사 모두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때는 파산관제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행하는 경우는 파산의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이제 자력이 어렵고 채무를 변제할 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파산이 들어왔으니까 파산 단계에서는 대부분 해지 혹은 해지를 하죠. 예컨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쌍방이 함께 자기 채무를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매수인, 소비자가 이제 분양계약 후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매매를 해제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다. 근데 이 후자,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대부분 해제를 합니다. 그 방식이나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분양사는 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이자를 문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거는 파산 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책이 되면 다른 재산이 없으면 시행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임의 일부를 이행하여 그 급부의 목적물이 파산된 한 중에 현존하는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는 때는 목적물이 가액에 관하여 재단 채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파산 관제인이 해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은 청산을 전제로 한 절차이므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회생에서는 이건 이제 법인 회생을 얘기합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요. 회생, 법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에는 관리인이 해제권을 선택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관제인이나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 절차에서 한 행위를 계약해제로 볼 수 있는가? 파산채권에 대한 신고 및 조사는 파산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의 우선권 등을 확정함으로써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자 집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이 시분을 한 것에 대하여 미행 쌍무계약이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거나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통하여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려면 채권자가 채권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채권 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내용 및 원인, 파산관제인이 시부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채권조사 절차를 했다라고 해서 계약 해제가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을 보고 해제를 한 것으로 볼 만한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에 의한 해제의 선택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제인이 계약 해제에 의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해제에 의하여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해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72, 각주 72 있죠. 일본 판례의 법리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나와 있습니다. 파산관제 해제권 행사에서 양쪽이 미행 부분이 균형을 잃은 경우나 해제권 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계약금 눈 당대에서 이제 대부분 이게 이제 전매가 허용되고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프리미엄만 좀 받고 넘기려는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금리가 2배로 뛰니까 예전에 이제 이게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 뭐 한 구자에 1억 5천, 많은 3억, 뭐 5억 이거 여러 개 하죠. 그래서 보통 뭐 한 8억, 뭐 10억, 15억, 20억, 30억 이렇게 막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프리미엄 몇 천만 원씩 붙여서 팔아 먹어도 열 채면 몇 억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해제를 한다 그래서 뭐 심히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의 법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건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상대방은 채권권이 있습니다. 관제인이 해제할지 아니면 이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의 논의죠. 그래서 채무자예상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인정하여 불안정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파산관제인에게 당신 해제할 것이요 아니면 이행할 것이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일종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배달 증명을 보내서 관제인한테 만약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을 때는 일단 파산에서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받지 않으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행이 되는 게 원칙이죠. 이게. 파산과 완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 공급 계약의 경우 어떻게 되냐? 회생 절차와 달리 파산 절차에서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활동을 스톱시키죠. 정지하고 사업도 해체되므로 공급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다지 불합리한 것도 아니기 보기 때문이죠.
근데 회생에서는 계속 운영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이 계속적 공급에 대하여도 쌍방 미행 쌍무 계약에 해당하므로 335조 등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주로 계속적 공급 계약 도중에 수요자가 파산한 경우가 문제가 되죠. 이제 뭐 영업자가 이때 이행을 선택한 경우는 당연히 내가 지금 비록 파산 중이라도 뭔가 뭘 해야 될 수가 있죠. 그때 그 사용대금 청구권은 재단 채권이 됩니다. 돈을 이제 계속 우선권이 있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전에 사용대금이 당연히 파산 전이 원인으로 생긴 건 이건 파산 채권이고, 파산 선고에 공급하는 것은 먼저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재단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를 선택한 경우는 전부 파산 채권이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해지 시까지 공급하는 건 재단 채권이죠. 그 다음에 매매 예약의 경우, 파산 선고 당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 매매 예약 완결권이 존재하였고 파산 선고가 된 이후에는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335조가 미행 쌍무 계약 해지권이 유추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쌍방 미행 쌍무 계약,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제 분양계약, 지금도 이제 분양계약, 특히 요즘같이, 이제 요즘은 뭐 아파트가 분양 갖고 지금 뭐 문제되는 경우는 없죠. 지금은 대부분 수익형 상가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읊어보면 레지던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원룸, 투룸. 이게 이제 뭐 흔히 말하면 도심형 생활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게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문제가 많죠. 지금 서울은 이제 뭐 드물고 경기도권이죠. 경기도권.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의 위성도시입니다. 평택, 화성, 동탄,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리, 남양주, 그렇죠? 그다음에 일산, 고양,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기도권에서 김포, 그렇죠? 이런데 엄청 많은 뭐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 남양주, 그렇죠?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뭐 하남, 이쪽 서울 바로 근교 지역에 도심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몇만 채일 거예요, 몇만 채. 근데 이게 지금 분양은 됐는데 갑자기 이자가 치솟는 바람에 전부 이제 자산이 없는 분들은 만세를 부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산 회생, 조금이나마 소득이나 이런 분들은 또 파산이 안 되니까 회생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분쟁이 아마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뭐 계약 해제를 뭐 사기다 해서 사기 계약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해지인데 쉽지가 않죠. 그게 결국은 이제 파산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회생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이 미행 쌍무 계약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파산관절 선택권이 있다는 미행 쌍무 계약, 쌍방 미행 쌍무 계약입니다. 쌍방 미행 쌍무 계약에 관한 특칙,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